You are listening now. 이철희 우리 정치 show. 이철희 우리 정치 show. You are listening now. We can't rewind, we've gone too far.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요즘 금리가 영 시원찮잖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다 맡겼어. 맡기다니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월급은 소소페 이자는 서운해 시작을 시작해 삼성증권 수익은 소소페 이자는 서운해 관리를 시작해 삼성증권 투자가 고민일 때 역시 삼성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우성씨 안마의자 추천 좀. 제가 모델인 휴테크를. 지극히 개인적이군요. 지극히 기술적입니다만 안마의자 앉아볼수록 휴테크다. 휴테크. 맥심 한 잔, 시 한 편. 안녕하세요. 저 공유도 맥심 이행시 도전합니다. 맥심 선물 받았다. 심 받다. 저 좀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따뜻한 맥심 한 잔과 함께 한번 도전해보세요. 맥심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시를 들려주세요. 맥심.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을 고려하라. 야, 이 음악만 나오면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서초동 까투리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기자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선전포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자꾸 시비 걸고 그러세요. 왜? 시비요? 소설 쓰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열심히 잘해야 돼요. 진행자한테 막 지금 시비 건다 그러고 지금. 그죠. 우리 잘해야 돼. 이거는 우리 이제 시그니처 코너가 되면 잘해야 돼. 왜냐면요. 그러면 이게 수요일 이게 도전하는 코너가 생겼어요. 여의도 달팽이. 그렇지. 그죠. 내가 수요일 날 출연 여의도 달팽이 들었을 때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그 장성철, 윤태권 두 사람은 다 윤태권은 동갑이 친구고 장성철은 이제 형형 하니까 형 동생 하니까 다 친해서 들었는데 그날 재밌었거든요. 그때 밖에 스프링 작가가 문자 메시지 하나 이제 고릴라 문자 캡처해서 500 보내준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여의도 달팽이 너무 재밌어요. 드디어 김태현 변호사를 이기는 코너가 등장했군요. 그래서 나보고 분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딱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잘해야 된다니까 우리. 아 웃겨야 되는데 그래. 잘해야 돼. 지금 달팽이한테 질 수 있나 까투리가? 새인데 우리는? 근데 우리 웃긴 얘기가 아닌데 이거. 잘해야 돼. 하여간. 아니 뭐든 유쾌하게 풀면 되죠. 법무부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죠 이름이. 그죠? 예. 예. 줄여서 이제 검개위라고 부르죠 저희. 검개위? 예, 검개위. 아 일부러? 아니 그거 아니 줄여서 그냥 검개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검찰개혁에 반대하시나 봐요? 저는 완전 찬성합니다. 그래요? 완전 찬성주의자예요. 그래요? 검찰개혁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검찰개혁은 중단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나온 권고안도 동의하시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검찰개혁위의 개혁 권고안은 제가 상당 부분 좀 이제 공감을 했거든요. 했는데 근데 어제 이 검개위 결과는 사실 좀 쇼킹했죠.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개별적인 수사 지휘권 폐지하자. 그렇죠. 그거고. 그러니까 법무장한테 넘기자 이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하겠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소장님도 뭐 의원 시절에 국방위 출입하셔서 국방위 담당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도 했어요. 법사위도 하셨고 군에서도 군령 군정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지휘하고 각군 참모 총장들이 인사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군령 군정. 그러니까 어느 게 군정이에요? 거기까지 하세요. 복잡하게 자꾸 영정을 해요. 이 군령군령을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안으로 보면 뭐냐면 법무장관이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동시에 갖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정권이 어떤 권한 분산의 어떤 좀
핵심적인 좀 가치를 갖고 있는 정권이라면 이번 정권의 가치에서 약간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검찰 개혁 반대 맞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이한석 기자 검찰 개혁 반대하는구만. 아니요, 저는 이렇게 되면 패구만 이렇게 되면 그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없애버리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법무부 산하 검찰국 산하 하청으로 있는 직원들을 모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국에서 각 지방 검찰청 검사장들을 관할을 하고 그 검찰국을 통해서 법무장관이 지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 공고하는 문제 있어요? 이거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추미애 장관님 검찰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총장과 법무부장을 거의 겸직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 또 하나는 조금 내 질문을 바꿔서 사실은 검찰총장 권한이 너무 비대하지 않아요? 세지 않아요? 세긴 세죠. 근데 이거는 조금 분산할 필요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검찰총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무력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관의 총장 겸직하는 게 이제 미국이나 지금 폴란드 막 이렇게 폴란드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사법장관, 언론장관, 검찰장관.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원리연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해요. 미국은 제도 자체가. 근데 이제 그래도 법무부 장관들은 대통령 반기를 들잖아요. 예전에 닉슨 탄핵 때도 저 특별검사 해임하니까 법무부 장관 노했고. 근데 이번에는 원리연바 법무부 장관이 그저 검사들 저 트럼프 측근들 형량 구형을 낮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완전 충견이 된 거고. 근데 미국은 이제 정치 문화가 좀 다르니까 우리랑. 이제 폴란드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하는데 우리 폴란드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대검에 보면요. 폴란드 되는 게 그걸 폴란드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부분만. 어쨌든 저 폴란드 아니 대검에 보면요. 대검 검찰총장이 있고 대검 사무국장이 있어요. 모든 검찰총장은 지검장, 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의 수장이 지검장이면 거기 이제 사무하는 그 분들의 수장이 사무국장이거든요. 수사하시는 분들도 그쪽이죠. 그렇죠. 그쪽 관할이죠. 그러면은 대검에도 검찰총장, 사무국장이 있는데 뭐 예산 조직 이런 거 하시는 행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검찰총장 그거 보면 검찰총장은 이제 거의 법무부장을 겸임하는 거나 마찬가지 돼 있고 수사지휘권 내려놓고 행정 사무하라고 그러거든요. 검찰총장은 대검 사무국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비대한 건 맞아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검찰총장을 두고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을 두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는 근본 취지는 뭐냐면 총장의 가장 큰 역할을 일선 수사에 개입해야 야 이거에 저거에 이한석 영장 쳐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압력이 들어도 그걸 막으라는 외풍을 막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총장들한테. 진짜 직을 2년 임기 보장해 주면서. 근데 지금 총장을 그냥 사무국장처럼 만들어버리고 법무부 장관이 거의 이제 총장을 겸임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검찰총장의 권한을 조금 약화시킨다. 분산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나 이 방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검찰 임무 좀 분산시켜야 된다는 저 큰 틀의 문제의식은 그거는 뭐 야당도 다 동의할 거예요. 다만 방식 자체가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지금 상황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요? 예. 그래요? 식물총장이라고 본인도 야, 나 식물총장 아니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제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인사권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올 초에 인사권을 가지고 결국 대검 간부들 한동훈 검사장부터 해서 대검 간부들을 이른바 다 축출을 했잖아요. 인사냈잖아요. 인사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의사대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목적은 달성했다. 충분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수사 지휘권까지 이렇게 뺏어가는 건 박탈시키는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굉장히 해칠 우려가 대단히 크다. 이거는 좀 대단히 위험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사 지휘권을 장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선 지검장이나 고검장한테 골고루 주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형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의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고검장한테 줘요. 그리고 고검장을 장관이 서면으로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잖아요. 싫은데요? 라고 버티고 2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고검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안 해? 나가? 날려버리면 됩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고검장이라는 완충장치를 뒀다고 형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건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거랑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예전부터 사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인 일설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사 문제라고 보거든요. 인사. 그러니까 검찰보다 법원이 좀 더 독립돼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검찰 인사, 법원 인사가 검찰 인사보다는 그래도 좀 독립이 돼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대통령 임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작동을 하는 거죠.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총장도 뭐 이게 사실은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라서 좀 형식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총장도 저는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고 보고. 동의? 예, 예. 대법원 사법법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저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 독립성이랑.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어떻게 던져졌느냐. 물론 뭐 과거에 보면은 뭐 이제 전관 예우 뭐 이런 논란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 본질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불거진 여러 게이트 수사들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들 거기서 파생되는 뭐 검언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이 여러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급소는 뭐냐 검찰 개혁의 본질은 직접 수사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포커싱을 잡아서 급소를 잡으면 되는 건데 점점 이게 정치적인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니까 자꾸 이것도 끊어야 되겠고 저것도 규제해야 되겠고 자꾸 규제가 안팎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쟁점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심지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까지 폐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것이다. 과연 검찰력의 본질이 뭐냐. 본질에 충실해서 급소만 딱 잡아내서 도려내면 저는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검찰 개혁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야 보수 정당 진보 정당 할 것이 다 할 말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일 때는 뭐 검찰 뭐 독립 뭐 중립성 뭐 하는데 정권 잡으면 검찰을 장악하고 싶어하거든요. 모든 정파들 그래왔어요. 그렇죠? 지금의 여당도 그렇고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정권 잡았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의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해할 거래요. 아 그래요? 뭐 노무현 정부 때나 이 정부는 검찰 장악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확고하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약간 장악을 하려는 거로 저는 비치기 때문에 장악이라고 보지는 않죠. 다른 그런 개념이죠. 다른 개념. 저는 그렇게 봐요. 좀 그렇게 눈에 저는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또 엇나갔네요 여기 얘기가. 대통령이 총장 임명할 때 처음에 했던 윤석 총장 임명할 때 얘기했던 뭐 정파를 가지 말고 압력에 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이거랑 지금 있었던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을 다루는 건 전혀 배치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했던 말 그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건 전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현 정부도 똑같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읽은 거고 물론 팩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뜻을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니까. 다만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모든 이제 정치권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은 없다. 왜? 여의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냥 잘 정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서초동 가져가요. 그러면 검찰은 좋은 겁니다. 또 왔어. 캐비넷 넣어놉니다. 언제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또는 뭐 언론사가 있는 광화문 뭐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걸 문제만 생기면 다 고소고발하고 맞아요.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이거 들고서는 당에 있는 변호사를 다 동원해 이거 들고 가거든요. 중앙지검에. 그럼 그게 결국에 검찰이 힘을 키워주는 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건 정화하는 게 맞다. 뭐 멱살을 잡든 삿대질을 하든 여의도는 여의도에서 세종도는 세종도에서 과천은 세종 신에서는 끝내자. 요건 여러 정도로 하고요. 저는 우리 김 변호사가 핵심을 짚었기 때문에 정치가 자꾸 이렇게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를 사법에다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의 정치화로 또 가는 거잖아요. 위험해요. 정치권에서 진짜 핵심을 짚으셨어요. 고소고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좀 안에서 해결하시고 좀. 네. 우리 소장님도 이제 해결하고 나오셨어요 이제. 해결 못 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뭐를 지금 계속 아까부터 들이대는 분위기인데 지금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 뭐 다음 할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또. 끝나고 봅시다. 자, 수사심의회가 열리는데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른바 검언 유착 관련해서인데 이번 결정만 놓고 보면 검언 유착이란 말 자체가 좀 성립되기 어려운 건데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마라. 네.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결과 저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중단해요? 예? 수사를? 아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수사도 안 했는데 자 이제 기소도 중앙지검이 못하게 하는 하고. 얘기가 하는 얘기가 피의자 신문도 완결되지 않았고 한동훈 검사장의 전화기 다 못 받는데 왜 이걸 이러십니까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자고 어차피 한동훈 검사장 일회 피의자 신문했는데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끝났는데 할 게 더 남았다는 의미겠죠. 뭐 밤샘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2회 조사하고 3회 조사하고 나올 건 없어요. 어차피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꾸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 발로 증거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부산 녹취록.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한테 보냈던 편지, 제보자 지모 씨하고 했던 MBC 녹취록. 요거 이게 세 개가 핵심 그거잖아요. 그건 다 공개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걸 보고 봤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나는 공모라고 안 읽히는데라고 저는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단서를 달았어요. 검찰이 뭐가 더 있다니까. 만약에 뭐가 더 엄청난 게 나오면 그럼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건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거 제출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검찰 측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심의의 결과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수사한들 뭐가 더 나오죠? 이미 압수수색할 거 다 했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갔는데 본인들이 더 있다는 스모킹가 없는 거잖아요. 부산 녹취록이 다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 정말 기사도 안 썼는데 이제 처음 이제 오픈할게요. 이게 없기만 해봐요. 이게 불기소 권고가 나오고 나서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진짜 멘탈 붕괴가 왔어요. 멘붕. 진짜 멘탈 붕괴가 왔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식 잡았다가 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멘탈 붕괴가 왔는데 이게 이제 기사로만 보면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1차, 2차, 3차, 4차장 산하가 있고 차장이 4명이에요? 4명이죠. 1차장 산하의 형사 일부에서 그냥 정진웅 부장검사 산하에서 그냥 수사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래요. 3차장도 들어갔죠. 2차장을 제외하고 1차장, 3차장, 4차장 산하의 모든 에이스 검사들이 다 투입됐어요. 이 수사에.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특수부 이제 뭐 반부패부에 이제 에이스 검사 뭐 이제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4차장 산하에 이제 뭐 이른바 한 칼 한다는 검사들 다 투입돼 가지고 이분들이 뭐 영장 청구서 또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갔을 때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하고 정말 이성윤 검사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초대형 관심 사안으로 모든 검사들이 뭉쳐 가지고 준비했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기소 공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 전에 또 비슷하게 또 모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사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삼성. 네. 이것도 불기소 났죠. 그건 이성윤 검사장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최종 책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영장 청구까지 갔던 거죠. 삼성 거는 지금 윤 총장. 거기는 윤석열 총장도 관심사가 맞고 그래. 이성윤 검사장의 관심사도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중대 사건 2개가 검찰 수사 심의위에서 다 고꾸라져 버린 거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채널 A 사건은 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실 이거는 수사 심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삼성 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심의위를 신청한 거지만 이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VIK 대표가 신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과 한동훈 검사장도 신청 안 했어요. 기각됐어요. 신청인데 기각됐죠. 아 그래? 네. 하나만 해주면 기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각됐어요. 네. 이철 전 VIK 대표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검찰과 함께 사실 이제 한 편에서 같이 이제 사건을 가져간 건데 이게 기각이 돼 버리니까 이쪽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돼 버린 거죠. 심의위에 넣지 않았으면 그냥 구속된 사건을 가지고 탄력받고 한동훈 검사장 영장 청구까지도 한번 검토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서 지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인사 언제? 써 있습니다. 인사 언제예요? 아마 이르면 내일, 아마 오늘 내일자로 잘하면 아마 이르면 오늘이고요. 내일쯤에 아마 검사장 인사. 지검장 바뀌어요? 중앙지검장? 그게 또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말이죠. 우리 인사하기 좀 잠깐 털고 가야 되겠네. 이성윤의 수성이냐, 검찰국장 조남관의 탈환이냐, 요게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수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23기 윤석열 검찰총장 동기 기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기수인 이성윤 검사장이 사실 고검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수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뭐 이번에 채널A 사건 기소를 한다면 한동훈 검사는 기소를 한다면
유임될 수도 있다고 보는 관측이 우세요. 좋아요. 오늘 잠깐만요. 오늘 우리 이한석 기자가 열변을 토했기 때문에 신청곡 하나 받아줄게요. 저요? 오늘 뭐 아침부터 시원하게 가시죠. 뭐? 제가 좋아하는 뉴욕 양키스의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의 신청곡입니다. 뭐?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 그런 거 있어요? 예. PD 알아요? 아신데. 근데 얘기하세요. 뭐가 새로 처음 공개한다는 거지? 이거 다 알려준 건데? 나 계속 듣고 있었는데 뭐 다 나온 얘기잖아. 회식 취소했다. 그 다음에 3차장 4차장 투입됐다. 반부패부 검사 투입됐다. 저는 넘어갔는데. 홀라당? 뭐나 원래 아니에요? 알고 다 보도된 거라니까. 뭘 보도된 거예요? 뭐 단독을 하려면 저도 제 뉴스를 신문을 안 봐가지고. 이상한 사람 나 속았네. 낚였네. 어쨌든 저도 신문을 안 자. 봐가지고 그래 나온 얘기구나. 저는 완전히 낚였어요 지금. 그러세요? 네. 네. 저는 알고 입 벌리고 있었는데. 듣고 있었잖아요. 지금.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저 언론 나왔어요. 어쨌든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자 메탈리카 여기서- 블랙 앨범에 들어있는 엔터 샌드맨 듣고 여기서 가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불기소 권고를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 뭐 지금 수사 직권 없지만 한동훈 총장 기소를 반대할 거야 좋을 거예요. 이거 불기소 권고 그냥 받기를 원할 거예요 윤석열 총장. 근데 삼성 거 보시자고요. 아까 이철호 소장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삼성 수사는 윤석열 총장 작품 아니냐. 이주영 부회장은 불기소 권고 어긋나고 기소하길 원할 거예요. 입장이 상충됩니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 건은 불기소 권고 어긋나서 반대해서 기소하기 싶어 하겠죠. 그럼 이성영 검사장은 이주영 부회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총장과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 두 사람이 검찰의 투톱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한동훈, 이재용 두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생각들 엮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 저는 근데 알겠습니다. 그냥 불기소 권고 따르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지켜보죠. 다음 주에 또 우리 얘기할 거리가 또 생기는 거니까요. 자, 서초동 까투리 김태현 변호사와 이한석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사이에 굳이 통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사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DJ 리 이철이의 정치 쇼.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나 아닌 타인을 존중해야 나와 내 생각도 존중받는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신청한 메탈리카의 엔터 샌드맨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